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 8장 환경 위생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원래 순서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제 5장 역학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어, 이 상황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대면 수업이 좀 일찍 대면 수업이 될 거로 제가 예상을 하고 역학은 직접 여러분들과 보면서 수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미뤄놨는데 이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그러면 제 5장 역학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제가 할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화면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이 역학이라는 이런 용어가 지금 나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제 이 보건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역학만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책의 분량을 보면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하나의 챕터로서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일단 보시면 역자가 있는데요. 뭐 학자는 아시죠? 학문이라는 그런 말이고요. 역학은 많이 이 역자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질병 역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사극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 사극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역병이 돌았습니다. 역병이 돌았습니다. 하는 이야기 들었죠. 그 역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질병 역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역학이라고 이렇게 쓰지만 원어로서 외국에서는요 epidemic disease란 말을 씁니다. 여기에 있는 epidemic이라는 이 말은요 유행병, 유행성 전염병, 유행성 감염병을 에피데믹이라고 합니다. 라지라는 말은 라직 즉 학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염병 즉 감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집단적인 발생을 다루는 그런 학문을 에피데믹 라지 즉 역학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구성원 중에서 건강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여기 뭐냐면 해당되는 질병이 들어와서 종멸이 되는 사멸이 되는 그 시간 그게 자연사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의 자연사와 이 사건의 변수별 분포 즉 이러한 감염병이 분포되어진 지역이 어떤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고 어느 연령대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분포라든지 이런 분포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이런 학문이 바로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결국에 역학의 대상이 되는 것이 누굽니까? 즉, 역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개인이 아니라 인구 집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그죠? 질병의 어떤 빈도와, 그 다음에 분포, 질병이 얼마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되어 있고 어떤 연령대를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그죠 요약해서 기술한다는 말이 되겠죠. 기술하고 이러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그러한 학문을 뭐라고 한다? 역학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빈도와 분포를 기술하고 이렇게 쭉 기술하고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하게 된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게 된 이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학문을 뭐라고 한다?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보시면 자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연사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연사라고 하는 것은요, 병인의, 즉 병의 원인에 노출된 부터 이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죠? 해당되는 질병이 발생해서 이런 질병이 이제 종결이 될 때까지 전 과정을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으로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자연사, 이런 질병이 발생되어지는 어떤 자연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질병이 즉 병인이 해당되는 숙주에 들어와서도 느끼지 못하죠. 이런 부분을 감염이 되어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무증상기, 즉 불연성 감염기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미한 증상이라든지 증상이 나타나죠. 이 현성 감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병인의 원인이 되는 병인이 사라지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일말의 어떤 전체 과정을 우리가 자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사 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역학의 이 주된 목적이 뭐냐? 그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이것도 중요하죠. 한마디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의와도 유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학의 정의가 뭐죠?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빈도와 그다음에 분포를 기술하고 발생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이런 학문을 역학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학의 주된 목적은 뭐다? 궁극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죠?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있죠. 이 코로나19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일단 밝히고 그 다음에 이 질병을 밝히면은 그 원인을 아니까 어떻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건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역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해당되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설을 우리가 잡고 이 가설을 검증하는 이런 부분들도 역학의 목적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검증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른 의학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 역학의 세부적인 목적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학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질병의 자연사에 대해서 기술적, 즉 질병의 자연사가 뭐라 그랬죠? 해당되는 질병이 발생하고 마지막 종결될 때까지 어떻게 발생이 됐고 어떻게 종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어, 이 기술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역학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기술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이제 기술이 되느냐면 이 질병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죠? 그다음에 이 질병 유형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술하게 되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할 때 방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처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방치와 처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기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역할. 이런 원인을 규명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질병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 전략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질병 유행 발생 감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도 알고 어떻게 건절해야 되는지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유행 발생에 대해서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역학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건사업 평가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학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서 감염병의 발생 과정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질병 다인설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질병이 한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않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러한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바로 질병 다인설이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감염병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각형 모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레바퀴 모형, 그 다음에 원인막 모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요 각각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학적 삼각형 모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모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무게 중심이 있죠. 실질적으로 이 질병을 즉 질병에 대한 감염을 설명을 할 때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요소들은 이 숙주 대상이 되겠죠. 그다음 병의 원인 병인.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환경이라는 요소가 있어서 이러한 환경이라는 요소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 숙주에 더 가까우냐, 병의 원인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즉 숙주에 더 가깝게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 그러면 환경 쪽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어떤 부분이 감염이 되더라도 잘 걸리지 않을 거고요. 아니라 이 환경이 이런 병인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죠? 이 해당되는 질병이 감염되기가 쉽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강과 질병은 숙주, 병인, 환경 이 세 가지 인자의 등에 의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러한 그림은요. 존 고던이라는 학자의 지렛대 이론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러한 환경이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이 되는지 아니면 걸리지 않는지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존 고던의 지렛대와 같은 이 역학적 삼각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감염병 발생, 감염병의 어떤 내용과 잘 들어맞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활 습관병이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삼각형 모형이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잘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유전적 소인의 질병이라든지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어떤 발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삼각형 모형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더 한다면 이렇습니다. 이 역학적 삼각형 모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 요인, 아까 에피데미올로지스 트라이어드 삼각형이란 말이죠. 세 요인, 병인, 숙주, 환경 요 세 가지에 의해서 서로 질병이 감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보건 문제는 병인, 숙주, 환경과 같은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의 불균형에 의해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요인들을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질병 발생의 가장 1차적인 원인은 뭐니 뭐니 해도 cause, 병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병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박테리아라든지 또는 바이러스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죠.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생물학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곰팡이 같은 것들이 그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영양이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높다라든지 또는 비타민이 결핍된다든지 또는 단백질이 결핍되어 있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화학적 요인을 보게 되면 유기용제라든지 중금속에 의해서 우리가 질병이 발생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다음에 물리적 요인 압력이라든지 열이라든지 방사선, 자외선 이런 것들이 또 요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요즘은 가장 많이 대두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또 병의 원인이 발생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질병 발생의 제 1차적 원인이 되는 것이 병인이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삼각형 모형이거든요. 삼각형 모형은 뭐죠? 바로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 병인, 숙주, 환경, 이 세 가지 요인이 어떤 불균형에 의해서 이러한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 병인, 즉 질병 발생의 1차적인 원인이 되는 병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숙주 요인이죠. 그 대상이 되는 숙주가 얼마만큼 면역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병인에 대한 노출에 영향을 주거나 병인에 대한 저항성, 즉 면역력을 말합니다. 또는 감수성을 결정짓는 숙주의 내면적인 요인이 바로 뭐다? 바로 숙주 요인이다. 숙주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숙주가 그 사람이 의 성,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해당되는 질병 감염이 좀 틀려질 수도 있고 연령이라든지 인종에 따라서도 틀려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숙주의 영양 상태라든지 면역 상태, 또 숙주의 유전적인 특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의 복원에 대한 행동과 태도가 평상시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그 질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 이겨낼 수 있는지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병의 1차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병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숙주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세 번째로는 환경 요인입니다. 즉 병원체의 생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숙주의 감수성과 병인에 대한 숙주 노출 기회를 제공해주는 외적인 어떤 요소가 바로 환경적인 요인이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 숙주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병인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가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삼각형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요인을 보면 생물학적 환경, 그 인간, 동물 및 식물과 같이 병원체에 서식지를 제공하거나 매개체 또는 먹이 역할을 하는 그런 이런 생물학적 환경, 또 물리적 환경, 지형이라든지 기후같이 병원체나 숙주의 생존 환경을 결정짓는 거라든지 또는 사회 경제적 환경 이런 것들이 환경적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했던 역학적 상학형 모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어떤지 이 세 가지 요인, 숙주, 병인, 환경에 대한 이 세 가지 요인이 실제 주된 그 감염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 수레바퀴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려는 모형인데 여기 보시면 중앙에 유전적인 요인, 즉 숙주에 대한 기본적인 요인이 바로 유전적인 요인이잖아요.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물학적 환경, 또 물리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질병이
질병 발생 여부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이 바로 수레바퀴 모형입니다. 즉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이 상호관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레바퀴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막 모형, 뭐죠? 그 질병 발생에 대한 어떤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모형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삼각형 모형, 두 번째 수레바퀴 모형, 마지막으로 지금 원인막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병 발생이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체의 존재하에 그 질병 발생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원인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그러한 모형이 바로 원인막 모형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삼각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감염 질환에 대한 어떤 발생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진다라는 그런 설명을 제가 드렸죠. 근데 이 비감염 질환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지는 그런 모형이 바로 이러한 원인막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러면 역학을 조사를 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역학 조사를 하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 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 진단 검사할 때 오차가 덜 발생해야 되겠죠. 그치, 당연하겠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오차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즉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관찰 오차입니다. 그죠? 관찰을 하는데 잘못 관찰을 해서 오차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을 관찰하는데 이 집단의 개체가 서로 이동하고 또는 원래 해당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의 다른 어떤 그 개개인들이 들어와서 또 희석이 되는 그럴 경우에 또 진단 검사를 하게 되면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관찰을 할 때 어떤 특정한 편견을 가지고 바이어스라 그러죠. 편견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진단을 했을 때 역시 그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을 할 때 크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런 민감도 특이도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정의 타당도, 즉 진단 검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얼마만큼 그 목적에 맞게끔 정확하게 진단하느냐, 정확하게 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타당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validity. 여기 보면 타당도라는 거 있죠. 이 측정의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단할 때 얼마만큼 정확성을 가지고서 그 목적에 맞게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타당도고요. 요 밑에 있는 우리가 타당도를 뭐라고 validity라고 이야기를 하죠. validity라고 하지만 신뢰도는 reliability,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항을 두고서 내가 검사를 똑같은 조건 하에 내가 실제 검사를 하거나 또는 다른 연구자가 연구원이 검사를 했을 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죠. 재료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은데 그 사람만 틀리다고 해서 연구자만 틀리다고 해서 그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그건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없겠죠. 또한 내가 아침에 측정했을 때와 오후에 측정했을 때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 역시 그죠. 음,
어떤 신뢰도가 있는 그런 진단이 아니겠죠. 이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해당되는 그 목적에 맞게끔 얼마만큼 정확하게 검사를 했는지에 대한 타당도와 그죠? 그 측정에 대한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어떤 신뢰도를 두 가지의 측면에서 어, 살펴보고서 진단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역학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기본 요소, 측정의 타당도와 측정의 신뢰도를 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측정의 타당도 부분하고 신뢰도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